10번씩 3세트. 이건 또 우리의 허리 주변에 있는 엉덩이, 복부 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주무실 때는 베개 높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높여야겠죠? 똑바로 잔다고 했는데도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안녕하세요. 피란방병원 병원장 윤재필입니다. 저는 한방 재활학과 전문의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박사 과정은 경희대학교에서 본초학을 전공했습니다. 아무래도 재활과다 보니까 이 척추 관절 질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비수술 치료에 대한, 그리고 그 본초학을 또 같이 전공했기 때문에 한약을 이용한 다양한 질환들에 대한 처방 같은 것도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그동안 이제 젊었을 때와 다르게 근육도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중년이 되면 40대 이상이 되면 30대와는 다르게 매해마다 1%씩 근육량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40대가 되면 한 10%, 그리고 80살이 되면 50%의 근육량이 줄어들죠. 30대에 비해서. 그래서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복부 비만, 배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배가 많이 나오면서 허리가 이렇게 약간의 C자 커브가 있는 게 정상인데 너무 많이 배가 나오면서 이렇게 과다하게 척추가 앞으로 허리가 구부러지게 됩니다. 과전만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약해지고 또 앞에 있는 복부에도 무게감이 많이 실리면서 결국은 허리에 부담감이 많이 가게 되는 그런 중년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허리 통증으로 많이 유발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원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세예요, 자세. 제가 이번에 이제 초관절 자세력해서 이 자세의 중요성에 대한 책도 냈지만 젊었을 때는 몰라요. 근력도 있고 그리고 근육의 탄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버티님이 좋으니까 모르다가 중년이 되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도 많이 뻣뻣해지죠. 근데 대부분의 요즘에 직업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앉아있죠. 저도 지금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감독님도 앉아서 저랑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앉아있는 게 편한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앉아있는 게요, 서 있는 것보다 허리에 훨씬 더 부담을 많이 줘요. 이게 서 있는 걸 100으로 본다면 이렇게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이제 180 정도의 압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등받이 없이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270 정도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만큼 앉아 있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허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젊었을 땐 다르게 중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0년, 20년 계속 사무직을 오래 있으신 분들 대부분 다 허리하고 또 목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서 있을 때도 그럼 서 있으면 괜찮냐? 서 있을 때도 이제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다 어떻게 서 있어요? 삐딱하게 짝다리를 많이 짚고 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한쪽에다 이렇게 가방을, 그죠? 핸드백을 많이 메고서 이렇게 많이 서 있으시고, 이렇게 한쪽으로 무게를 많이 싣거나 짝다리를 많이 짚는 것은 또 골반 틀어짐을 유발해가지고 결국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또 중년 이후에 여러분들 또 자세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누워 있는 거, 자는 거? 잘 때도 어때요? 잘 때도 똑바로 안 주무시고 또 엎드려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허리가 과도하게 뒤로 꺾이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잘 때 또 웅크리는 자세, 너무 과도하게 태아처럼 이렇게 웅크리는 자세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웅크리고 주무시는데 너무 과도하게 무릎을 구부려서 허리 뒤쪽을 너무 과도하게 이완시킨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자세도 사실은 허리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중년이 되면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골프나 테니스나 배드민턴, 탁구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재미는 있죠. 근데 이 운동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편축 운동이죠, 편축 운동. 한쪽 방향으로만 쓰는 운동이에요. 걷기나 수영이나 피트니스 가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재미가 없죠. 한쪽 방향을 쓰는 운동들은 대부분 균형을 잡아야 되고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데 근데 재미가 있지만은 한쪽 방향만 쓰다 보니까 골반도 틀어지고 한쪽 근육만 쓰다 보니까 좌우 근육의 편차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허리 통증을 또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가끔씩 환자들 보면 골프가 허리 좋다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골프는
한쪽 방향으로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많이 다치고요. 그리고 걷는 건 좋습니다. 걷는 건. 골프하면서 걷는 건 좋은데 골프장 가면 대부분 뭐 카트 타죠. 잘 안 걷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다가 한쪽 발을 틀고 하니까 허리가 많이 다쳐서 오세요. 골프 선수들도 제가 뭐 예전에 뭐 최나연 선수나 뭐 신지혜 선수, 최경주 프로, 뭐 배상문 프로 다 치료를 해줬지만은 다들 골프 때문에 허리가 많이 아팠던 경험도 있었던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편측 운동은 허리에 좋지 않다. 그래서 항상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신 후에 운동을 해야지 나이가 들어서까지 근력도 많이 없고 허리도 많이 뻣뻣한데 그렇게 편측 운동을 많이 하시면은 결국 허리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자세가 어떤 건가요? 뭐 다 안 좋죠. 허리 안 좋은 자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정말 그 중에서도 안 좋은 거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라. 그러면 저는 일단은 이렇게 의자 앉을 때, 여러분들 의자 앉을 때는요, 아무래도 이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딱 기대서 이렇게 앉는 게 아무래도 허리에 걸리는 무게를 등받이가 분산해주고 이게 팔걸이에다가 손을 딱 놔야지만 또 팔로 허리의 무게가 분산되고, 이거 의자는 없는데 헤드레스트, 머리를 딱 기댈 수 있는 헤드레스트가 있는 의자에 딱 앉아 기대야지만 또 무게가 분산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의자 끝에 딱 앉아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의자 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허리에 제일 안 좋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만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 뭐 스마트폰을 보시죠, 대부분 다. 그래서 공원이나 벤치나 뭐 지하철 보시면 다 앉아서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허리에 제일 안 좋습니다. 물론 목에도 안 좋고. 이 자세가 정말 허리를 망가뜨리는 자세고요. 여기서 더 안 좋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리를 꼬고 또 앉아 있죠. 의자의 끝에 앉아서 다리를 꼰 상태로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있는 자세. 너무 안 좋습니다. 지하철 타다 보면, 버스 타다 보면 그런 분 너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식당이나 뭐 요즘은 뭐 집에 소파가 많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식당에서 바닥에 앉아 있는 거. 양반다리하고 구부정하게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거. 그게 정말 허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나라에서 그 식당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그 좌식 식당을 다시 다 테이블 놓고 하는 그 식당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앉아 있으면 허리도 안 좋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식탁에 딱 앉아서 등받이가 있는 식탁에 기대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그래도 허리 건강에 좋다. 또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의자에 앉더라도 이렇게 등받이에 앉고 이렇게 쿠션을 대고 앉는 게 좋은 거지. 의자 끝에 앉아서 허리 숙이고 거기다 다리 꼬고 스마트폰 본다? 이거는 몇 년 안에 디스크 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서 등을 구부려 식사하시면 일어날 때 허리가 안 펴져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굳이 그런 자세를 계속 고수할 필요는 없겠죠. 허리 운동, 아무래도 이제 허리는 그 스트레칭과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라는 건요, 점점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를 시켜줘야 돼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요, 육포처럼요, 수분도 없어지고 뻣뻣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스트레칭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트레칭법. 자, 어떻게 하냐면요,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요, 예를 들어서 오른 다리를 90도로 딱 들어 올린 상태에서 왼쪽 다리 쪽으로 쭉 반드시 쭉 내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때 팔은 쭉 편 상태에서 다리만 90도로 올린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반대쪽으로 쭉, 그리고 고개는 돌아가는 쪽 반대쪽으로 쭉 돌려줘야죠. 그렇게 해서 허리를 이렇게 꼬아주는 거예요. 꼬아주는 느낌. 그렇게 한 15초 정도. 그리고 또 다시 왼쪽 다리를 들어서,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쭉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 또 머리는 또 반대쪽으로 돌려서 쭉 버티고 15초 정도. 이렇게 10번씩. 한 3세트 정도 하면 아주 훌륭한 허리 스트레칭이 되고요. 자, 이제 스트레칭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허리 근력을 강화시켜야겠죠. 엉덩이, 복근, 그리고 등 근육.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코어 근육, 속근육이라고도 하는데 그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되게 중요해요. 제일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냥개 운동이라고 우리 이름을 붙였는데, 어떻게 하냐면 네 발 달린 동물이 걸을 때 보면은 오른쪽 앞발이라고 하면 반대쪽에 있는 뒷발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엎드린 사냥개처럼 딱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오른팔을 쭉 90도로 머리까지 쭉 반드시 올린 상태에서 반대편 다리를 또 뒤쪽으로 쭉 올려주는 거예요. 그 상태로 버티시는 거죠. 등척성 운동인데 그렇게 15초 정도 버티는 거예요. 물론 통증이 있거나 힘드신 분들은 한 10초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왼팔 올리고 그러면 반대쪽 오른다리를 쭉 뒤로 뻗어서 그렇게 해서 또 10초, 15초 정도 버티시고 이렇게 10번씩 3세트. 쉽지가 않아요. 뭐 보기에 쉬워 보여도 쉽지가 않은데 이건 또 우리의 허리 주변에 있는 엉덩이, 복부 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허리 통증을 줄이려면 일상 습관이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습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자세가 앉아있기, 서있기, 그리고 주무시는 거죠. 누워있기, 세 가지인데. 그래서 앉아있을 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자가 일단 중요해요. 의자가. 그래서 의자는요. 이렇게 이런 의자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흔들거리고 안정적이지 않은데 이런 의자 쓰면 안 돼요. 일단은 단단하게 의자가 고정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등받이가 이렇게 애매하게 걸치는 등받이 말고 등 전체까지 올라오는 그런 등받이 의자. 그리고 팔도 이 팔걸이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편하게 전체적으로 손까지 딱 잡을 수 있는 팔걸이가 있는 암레스트라고 하죠. 있는 그런 의자.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있는 의자를 꼭 써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의자를 그렇게 해서 편하게 앉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허리는 전만이 돼야 되니까 의자 중에서 그냥 뒤가 등받이가 판판하기만 하고 뒤 이렇게 곡선이 없는 의자를 쓰는 경우에는 뒤에다가 쿠션을 하나 딱 대주는 게 중요합니다. 쿠션, 조그만 쿠션 돼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의자 높이가 중요하죠. 의자 높이. 요즘 의자들이 다 높낮이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의자를 너무 낮게 해서 무릎이 이렇게 90도로 구부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의자보다는 그래도 편안하게 딱 무릎을 한 90도 이상 폈을 때 양쪽 발바닥의 지면에 잘 밀착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높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자는 앉아있을 때는 그런 의자를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론 좋은 의자를 써도 앉아있는 것 자체가 허리에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 한 번씩 일어나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자세 중요하지. 습관. 그죠? 습관. 어떤 습관? 50분 앉아 있었으면 5분 정도는 일어나서 허리를 좀 펴주시고 좀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에 들어가는 압력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다시 앉고 그런 습관이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서 있는 자세. 서 있는 자세는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가만히 사람이 서 있어서 못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서 있는 것은 어떻게 서 있는 게 중요하냐. 일단은 배에다 힘을 주고 서 있어야 돼요. 배에 복근에 힘을 딱 주고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지 배가 앞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지 않죠, 여러분. 배에 힘 빠지면 어떻게 돼요? 과전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잡아 당겨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턱을 당기고 배에는 힘을 줘라. 서 있을 때는.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발은 약간 15도 정도 이렇게 살짝 벌려주시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요, 여러분 귀, 어깨, 그리고 고관절, 무릎, 이 발목까지 이 선들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게끔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진료할 때 저는 서서 진료해요. 네, 스탠딩 진료라고 해가지고 서서 진료하는데 환자들한테 맨날 제가 오래 앉아있으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내가 이거를 앉아서 환자랑 같이 대화하기가 좀 뻘쭘해요.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그러면서 환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본인은 맨날 앉아있으면서 나보고 앉아있지 말래. 그래서 저는 벌써 9년째 병원 오픈한 지 저희 피란방 병원 오픈한 지 9년째 저는 항상 서서 진료하고요. 지금은 저희 병원에는 10명 모든 원장들이 같이 서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진료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자세로 서서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정말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허리 아픈 거, 목 아픈 게 많이 없어졌어요. 실제로 원장님들이 서서 진료하다 보니까 그런 증상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서 있을 때 자세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오래 앉아있지 마시고 중간중간 서 있는 게 좋고요. 저희들처럼 스탠딩 진료나 스탠딩 워킹,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자세로 서서 일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오랫동안 정말 서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책상 밑에 매트를 하나 깔으세요. 쿠션인 매트. 그래서 매트 위에 운동화를 신고 올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무릎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자세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뭐죠? 주무시는 거. 예. 아까 잠깐 뭐 설명드렸지만 아무래도 잘 때는요 제일 부담 없는 자세가 뭐예요? 똑바로 주무시는 게 제일 부담이 없습니다. 똑바로 주무시는 거. 근데 똑바로 잔다고 했는데도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무릎 밑에다가 베개를 놓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무릎이 한 20, 30도 정도 살짝 구부러진 높이 정도 되게끔 무릎 오금 밑에다가 베개를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포개서 놓고서 똑바로 주무시면 허리에 부담감이 덜해요. 근데 사람이 계속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더라도 골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릎 사이에다가 또 베개를 끼워 놓고 주무시면 위에 있는 다리가 밑으로 처지는 게 방지돼서 골반 틀어짐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살짝 구부러진 상태에서 무릎 사이나 허벅지 쪽에 베개를 하나를 끼워 놓고 옆으로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주무실 때는 베개 높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높여야겠죠? 어깨에서 머리 이 높이 한 15cm 정도, 이제 머리가 이렇게 너무 기울어지거나 너무 쓰지 않게끔 그런 높이의 베개를 배에 주셔야지만 허리의 곡선이 이렇게 휘어지지 않겠죠. 그렇게 옆으로 누울 때는 베개를 활용해서 자세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허리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도구가 뭐냐면 쿠션과 방석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쿠션을 활용해서 허리 뒤에다가 앉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쿠션을 놓고서 편하게 기대서 앉아있는 게 허리의 곡선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쿠션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사무실이나 또 이제 운전하는 차 안에 조그만 쿠션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활용을 해주세요. 최악의 자세는 등에 기대지 않고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잖아요. 근데 쿠션이 뒤에 있으면은 의식적으로 쿠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쿠션에 기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허리가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쿠션을 활용해서 앉으시고, 그리고 내가 또 방석 말씀드렸죠. 방석. 또 하나 최악의 자세가 뭐라고 했어요? 방바닥에서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는 거. 그죠? 뭐 식사를 하던 뭐 식당이던 식당 가면 그래도 방석은 다 주잖아요. 맨바닥에 앉아있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식당에 가셨어요. 그런데 방바닥에 앉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 방석을요, 2개를, 3개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방석을 접으세요. 접어서 어떻게 하느냐? 방석을 엉덩이에만 까세요. 엉덩이에만. 그리고 다리는 다리 쪽까지 방석을 깔지 마시고 접어서 엉덩이에만 놓으세요. 그러면은 엉덩이만 올라가게 돼 있어. 엉덩이만. 그죠? 엉덩이만 높이가 조절되면 허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안 돼요. 엉덩이에만 이렇게 다 방석 올려놓으면 허리가 C커브가 만들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엉덩이만 높여지고 다리는 밑으로 떨어지니까 양반다리 할 때. 그렇게 팁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오래된 노포 식당에 갔는데 앉아서 나 허리는 아픈데 앉아 있어야 되고 뭐 보니까 등받이도 없고 벽에 기댈 데도 없어? 그럴 때는 방석을 두껍게 접어서 엉덩이에만 깔고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방저약과 전문이다 보니까 이 척추든 관절이든 수술을 하기 싫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먼저 보존 치료부터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최후로 해야 될 게 이제 수술적인 요법이다.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최선의 선택은 보존 치료다. 그 최후의 선택이 수술이다. 이렇게 항상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요, 정말 운동이 중요한 게 사람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말랑말랑. 아기는 말랑말랑하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죽을 때는 어때요? 몸이 뻣뻣해서 죽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내 몸이 옛날과는 다르게 뻣뻣하고 굳어있다. 이건 내가 정말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그래서 내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근육 운동과 더불어서 스트레칭 많이 해서 말랑말랑한 몸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